예, 시장이 월요일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너무 흔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주는 그 주말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 또 싸늘하게 식어가는데요. 예, 시장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지난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아주 강하게 샀는데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아침에 조금 숨고르기 하는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0억 미만의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규모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수급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연초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 한번 제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연초 이후? 네, 연초 이후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의 세로막대 그래프가 상승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증권업종이 금융주가 탑이었네요. 네, 지금 뭐 지난주에 이미 움직였던 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보험, 은행, 증권 사실 그동안 조금 관심이 없던 소외돼 있던 네. 네, 그런 업종이 이제 10% 이상의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였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미디어라든지 뭐 IT, 가전, 화학 네. 이런 업종들이 연초 이후에 부진한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조선철강, 화학, 네. 그죠? 중구장대. 한번 특징을 한번 보시면, 특징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는 PBR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왼쪽에 있는 많이 오른 업종들의 PBR 한번 보십시오. 업종의 PBR. 0.4배에서 약 0.6배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기록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업종의 수익률이 부진한 업종들 오른쪽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PBR이 좀 비싸네요. 그죠? 1.5배, 1.2배, 2.3배. 저 PBR 관련주로 시장이 관심이 쏠린 게 많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PBR 업종이 낮은 그런 쪽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쏠리면서 업종의 상승률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건지, 그렇죠. 그죠? 이게 단순히 이제 이걸로 끝날 건지, 네. 이게 다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 대담 관련된 녹화를 마치셨다라고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수요일 정도에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와 관련된 지금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조금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지를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지금처럼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던 적이 잘 없었죠. 3일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뭐 이틀 동안 2천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그 부분을 절반 정도 지금 토를 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렇게 순매수는 추이를 한번 보면 어떤 포지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지만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래쪽 가운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간색 그래프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 다시 강하게 올라오니까 지수도 2600선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오늘은 뭐 물론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같이 지금 방향으로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투신의 빨간색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시면 대부분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연기금과 투신에서 지난주에 좀 강하게 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하단부의 개인 투자분들은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니까 주식을 좀 팔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대비해서는 수급 흐름에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아래쪽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처럼 별로 움직임이 없죠. 그러게요. 네, 그냥 관망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결국 같고. 개인들이 샀군요. 네, 개인 투자들만 샀고 기관들도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모두 오히려 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의 에너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 PBR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좀 심했던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가 거의 V자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고 오늘은 뭐 워낙 지난주에 강했다 보니까 숨고르기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약 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요. 어떤 쪽을 샀는지를 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어느 쪽으로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금액 기준으로 제가 20종목을 이틀 동안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6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뭐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관련된 뭐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신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살짝 빼놨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삼성전자도 종목. 많이 샀네요. 네, 삼성전자도 예. 많이 샀는데 약간 성격상 지난주에 움직였던 예. 테마는 약간 이제 떨어져 있다 네. 보니까 제가 색칠을 이렇게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와 관련된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매도한 쪽을 한번 보면 네. 하이닉스를 1,000억 이상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뭐 크게 매도한 종목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주.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지난주에 이러한 외국인들 수급을 바탕으로 몇 년 전이었나요? 우리 애플카 이슈 나올 때 예.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매우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때 못지않은 그러게요. 네, 강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9% 올랐을 걸요 금요일 날. 그렇죠. 예. 이런 케이스가 잘 없죠, 그죠? 기아는 12% 올랐어요. 네, 이런 예. 대형주들이 이렇게 예. 움직이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자, 여기에서 시장의 또 흐름을 한번 볼 수 있는 게, 네. 기관 투자가들의 뚜렷한 지금 차이를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의 수급을 제가 양시장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 나눠봤는데 한번 보시죠. 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쪽은 코스피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관들의 선택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연기금 네. 중심으로 PBR 사서 올라가는데 왕따 그쵸. 안 달라면 뭐 다른 기관들도 살 수밖에 없는 따라갈 거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신한지주 같은 이러한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을 기관들도 열심히 지난주에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따라 사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은 뭐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림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들을 본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대통령의 신년사 대담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다. 세로는 잠깐 나올 수 있지만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PBR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팩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는 말씀하신 저 PBR 관련주가 시장을 압도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끝난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은 그런 정책 효과가 끝나지 않았다. 그죠? 네네네.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적어도 이제 2월 말쯤 그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네. 적어도 그때 정도까지는 그죠? 맞습니다. 발표하게 네. 나면 이제 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 PR주 관련해서 전략이나 어떤 주식을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지주회사 쪽을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PBR 관점으로 보면 HDC 밑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있죠. 네. 그리고 하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싸다. 0.13, 뭐 0.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대형 지주사로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 동원산업이라고 중간에 있는데요. 네. 동원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원산업이 지난 1월 16일 날 뭐 차트를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한 상한가 가깝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요 발표를 했거든요. 발행 주식수의 5분의 1 가량을 소각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22% 네네. 많네요. 그러면서 예. 주가가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이 발표와 함께 또 회사에서는 배당이라든지 뭔가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들을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좀 맞는 그러한 좀 지주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PBR 관점으로서 보면 지금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0.7배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숨고르기 할 때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전지 쪽은 별로 PBR 관련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렇겠죠. 사실은. 성장주단에 드니까. 네네. 예. 근데 SK 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홀딩스가 PBR이 아직 1배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LG 화학에 조금 1배 정도 수준에 있는 LG 화학에 관심을 좀 두고 관찰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LG 화학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7%를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가 계속 관심사인데, 뭐 주주분들을 위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사주 관련된 부분들 등등 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LG 화학의 PBR 1배는 역사적인 밴드 지금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도 매년 3, 4조씩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PBR 1배에 있는 LG화학은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의 업황이 워낙 좀 부진하긴 하지만 LG화학은 또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함께 계속 그래도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PHA, 성우하이텍 작은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좀 덩치가 좀 큰 종목 중에서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뭐 PBR 0.5배 정도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 찾기가 좀 활발하게 확산이 되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PBR 밴드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3종목 정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올해가 끝났을 때 저 PBR주가 시장의 주도주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적어도 지금의 흐름들이 여기서 끊긴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보셨고요. 그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 동원산업, 현대위아, LG화학은 뭔가 뇌피셜이 되네요. 사실 LG엔솔 지분 너무 많아서 그렇죠.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네. 주주의 약속도 있고 팔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테면 뭐 일부 지분을 블록딜하면서 일부는 뭐 소각하겠다든지, 그죠? 네. 채널 피셜입니다. 회사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흔들리는 증시 현황 체크했고요. 저 PBR주 관련된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